사용할 수 있다. 즉 확장해가 쓸 수도 있어요. 법 규정에 맞춰서. 반면에 네 번째입니다. 지하층 바다 면적 계산할 때 용적률 계산 그 의미가 무엇인가? 2분의 1이 제일 잘 나오니까 지하층 이해할 때 일단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23강입니다. 23강은 거기 괄호 5번 주택과의 복합건축. 이 내용 우리가 건축법도 비슷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하고 뭐 위험물 공장하고 같이 들어간다든가 주택과 술집이 같이 들어간다든가 이러면 원래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도 비슷한 규정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동그라 1번 숙박시설, 여관이나 호텔 같은 거 있죠. 위락시설, 술집 같은 거, 공연장, 공장, 위험물 저장시설, 그 밖에 주거 환경의 지장이 있다. 이런 시설은 주택과 같이 함께 건설해서는 안 된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복합건축물이죠. 원래 같이 들어가면 안 되죠. 다만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 호텔인 경우 괄호 숙박시설 괄호 상업적, 준주거적, 준공업 쪽에서 건설하는 호텔은 예의를 한다. 상업적이나 준주거적, 준공업 쪽에서 호텔 지을 때는 예외적으로 주택과 같이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예외가 있다. 또 되는 거 있다. 뭐냐?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따라. 여기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사업 종류가 6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도시환경 정비사업인데 이건 도심제도 하는 겁니다. 도심제. 옛날 말로 도심재개발이에요. 도심제도 하는 건데 이럴 때 땅값이 비싸니까 복합 건물 같이 지을 수 있다. 즉 주택하고 다른 거 같이 지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거기 정비법에 따라서 복합 건축물을 갖다 같이 짓는 경우 또 50층 이상이나 높이가 150m 이상인 복합 건축물 숙박시설 또는 공연장을 주택과 복합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자, 어쨌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따라서 복합 건축물을 짓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복합 건축물을 지을 때는 예외적으로 괜찮다. 다만 가로 열고 층수가 150m 이상이거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일 때는 거기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공연장을 주택과 복합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때는 복합 건축물은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연장만 같이 짓는 거 얘기합니다. 얼마층 이상일 때? 50층 이상이나 150층 이상일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위락시설도 같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죠. 주택 같은 때는. 그래서 거기 괄호열고 위락시설은 술집 같은 거는 주택과 구조가 분리되어 주거 환경의 보호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그러니까 따로 엘리베이터 따로 낸다든가 통로를 따로 내야 됩니다. 이럴 때는 해준다 하더라도. 동그라미 2번 복합 건물 지을 때는 또 어떻게 되냐? 주택과 주택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에 복합해서 건설하는 경우는 주택 출입구, 계단, 승강기 등을 주택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서 사생활 보호, 방범, 방화 등 주거 안전과 소음 악취 등으로부터 주거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혹시 주상복합 같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택과 다른 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승강기 같은 거, 입구 같은 걸 따로 내라는 얘기죠. 다만 이해가 있습니다.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복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이건 아주 굉장히 높은 건물이죠. 이럴 때는 사생활 보호, 방범 등등으로부터 주거 환경이 보호될 수 있다. 그럴 때는 숙박시설과 공연장의 경우는 그때는 괜찮다. 따로 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숙박시설과 공연장의 경우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괜찮다.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갑시다. 이어서 3. 주택의 구조 설비 기준. 1. 경계벽 매우 중요합니다. 경계벽 아주 중요하다. 시험제
종지는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경계벽. 반가로 1, 반가로 1이 많이 나왔는데 반가로 1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만약에 701호다, 여기 702호다 이럴 경우에 701호, 702호 이럴 경우에 이 701호와 702호 사이에 이 벽이 두꺼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소리도 잘 안 들리고 튼튼하지. 만약에 이게 얇아가지고 못을 박았는데 이 702, 예를 들어서 702호하고 옆에 703호가 있는데 여기 배연판 하나 막아놨다. 그래서 못을 박으면 이렇게 삐추가 이쪽으로 나와버린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안 된다. 이 두꺼워야 된다. 이걸 얘기합니다. 이거 사이즈가 잘 나와요. 두께 사이즈가 보겠습니다. 공동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 및 공동택과 주택에 있을 간의 경계벽은 내화 구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경계벽은 위에까지 딱 닿아야 되지, 만약에 안 닿아 소리가 들려오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부분을 말이죠. 이 부분을 얌체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올리다가 이렇게 딱 끊어. 올리다가 끊었다. 그럼 이만큼 이거 돈 내끼려고 안 올렸단 얘기예요. 근데 안 올리는데 올린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왜 그러냐니까 이걸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몰라요. 왜냐면 여기 반자 치니까. 여기다 이렇게 반자를 쳤잖아요. 반자. 그럼 이게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모르죠. 근데 이거 돈 내끼려고 안 올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반자 쳐놓으면은 모르잖아요. 그러다 소리가, 그 대신 소리는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꽉 채워야 된다. 바로 위층 바닥판까지 닿게 된다. 이런 규정도 나왔어요. 얌체가 있으니까. 못 믿으니까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험제는 거기 박스 안에 그 사이즈가 잘 납니다. A, 이거 외우셔야 돼요. 거기 C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되어 있죠. 센티미터로 고치세요. C미터 이렇게 된 거는 이게 잘못됐으니까 센티미터로 고치면 됩니다. 센티미터, 이걸 센티미터로.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죠, 또는 철근 콘크리트로서 철근이 들어갑니다. 이때는 두께가 몇 센티 이상일 것? 15cm 이상일 것. 15cm 외워놔야 됩니다. 두 번째, 묵은 콘크리트, 철근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벽돌, 브로크 같은 거, 이런 블록조, 우리가 소위 브로크라고 그러죠. 블록조, 벽돌조, 이런 거, 묵은 콘크리트, 이럴 때는 철근이 안 들어갔으니까 조금 더 두꺼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20cm 이상일 거, 이거 20cm 외우셔야 되고. 세 번째, 이거는 꽉 찍어놓은 겁니다. 조립식입니다. 이건 찍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두껍습니다.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얇아도 괜찮아요. 압력해서 찍어놨기 때문에. 이때는 12cm 이상, 12cm 이상입니다. 이걸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근 들어가면은 15cm 이상, 묵은이나 벽돌 같은 건 20cm 이상, 그 다음에 조립식은 압축했기 때문에 12cm, 이거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밑에 방가로 2번, 이건 발코니인데 건축법도 이와 비슷한 규정인데 건축법은 4층 이상입니다. 이건 3층 이상입니다. 공동택, 자,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 이제 평면도로 봤을 때 여기가 501호다, 502호다. 여기 3층 이상이라고 그랬죠. 3층 이상. 2번. 공동택의 3층 이상층의 발코니. 501호다, 502호다. 이게 평면도로 봤습니다. 일단 이제 옆쪽 두껍게 이렇게 돼 있죠. 두껍게 돼 있겠죠. 이렇게. 근데 발코니는 이 발코니, 요거 발코니는 여기가 얇아도 된다. 요게. 불났을 때 도망가기 쉽게 부시기 편하니까 이거 얇아도 괜찮고, 여기다가 뭐 문을 내도 괜찮아요. 개구부 문을 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요 부분에다가 그 얘기입니다. 공동택의 3층 이상인 발코니에 세대 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는
위의 규정, 뭐 15cm, 20cm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재 등의 경우에는避難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이 발코니 이 경계벽에다 피난구 설치해도 괜찮고 또는 얇아도 괜찮다. 그래서 우리 보통 옛날 아파트 보면은 이 발코니 얇잖아요. 옆쪽 얇게 돼 있죠. 통통 소리 나죠. 즉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 구조 등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얇게. 다만 경계벽에 창고 기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때는 그때는 예외로 한다. 보통 발코니에 또 거기 옆에다가 보일러실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 구조를 경량 구조 등으로 하는 경우는 그 정보를 포함한 표지 등을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된다. 여기에 피난구가 있다. 여기는 얇다. 이거 표시하라는 얘기죠. 왜? 불났을 때 그걸 도망가게끔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바닥 구조. 이게 소위 말해서 층간 세대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 최근에 실무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매우 중요하다. 층간소음 실무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층간소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밑에 층 사람이 칼 들고 올라오고 위층 올라와서 이렇게 찌르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어쨌든 시험 문제 실무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겠습니다. 우리 법규도 중요하고요. 정제는 나온 적도 있고 바닥 구조. 이거는 위층 아래층입니다. 지금 얘기하면 701호, 702호죠. 요거는 601호하고 602호하고 요 사이가 층간 소음 얘기하는 겁니다. 요 사이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택 세대 내 층간 바닥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올라가서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이 두께입니다. 이 두께는 210mm 이상을 해야 된다.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mm 이상을 해야 된다. 다만 괄호열고 남행 구조로 되어 있다. 남행 구조는 150mm 이상도 괜찮다. 근데 남행 구조가 뭔데? 굉장히 전문 용어인데 보호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힘을 갖다가 보호와 기둥이 받아준다는 얘기죠. 다음 두 번째, 충격음. 이 충격음 어떻게 되느냐? 경량 충격음은 58dB 이하, 중량 충격음은 50dB 이하. 꼭 외우셔야 됩니다. 경량 충격음은 58dB 이하, 중량 충격음은 50dB 이하. 다만 남행 구조인 경우는 그건 별도로 하고 이렇게 어쨌든 간에 경량 충격음 58dB 이하, 중량 충격음은 50dB 이하 이렇게 꼭 아셔야 됩니다. 이어서 거기 승강기 등. 승강이 매우 중요하죠. 승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승강기가 한 해에는 한 번은 여기서 두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두 문제. 그러니까 실무 문제 40문제 중에서 두 문제가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는 대단히 많은 거죠. 그만큼 승강기가 중요하다. 우리 법규에서도 중요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승용 승강기, 화물용 승강기,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는 비상용 승강기가 있어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승용 승강기 몇 층? 이건 아파트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주택이니까 일반 빌딩 말고 일반 빌딩은 건축법상 승강기로 나갑니다. 여기 이제 얘보다 아파트 같은 승강기 얘기합니다. 승용 승강기, 아파트 승강기 생각하세요. 6층 이상인 공동택은 6층 이상일 때 이때는 대당 6인승 이상 승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된다. 이거 실무에서 주관식으로 나왔습니다. 답은 뭐였냐? 답은 앞에 6 적고 뒤에 6 적는 이게 답이었습니다. 66 적는 게 답이었습니다. 실무 주관식 문제였습니다. 즉 6층 이상, 6인승 이상 요거 나왔습니다. 다만 주의할 게 있어요. 6층 이상 아파트 6층 이상일 때 승강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딱 6층인 경우는 승강이 없을 수도 있다. 6층짜리가 엘리베이터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건축법 규정도 똑같아요. 우리가 건축법 할 때 승용 승강이 할 때 설명드렸습니다. 이 규정은 건축법, 여기 주택법 공통 규정입니다. 뭔가 봅시다. 다만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6층 이상이 아닙니다.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받음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직통계단 설치했다. 이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승강이가 없어도 괜찮다. 6층짜리입니다. 건축법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상용 승강입니다. 비상용 승강이는 10층 이상일 때 외우셔야 돼요. 10층 이상인 공동택의 경우는 승용 승강이를 비상용 승강이로 구조로 하여야 한다. 10층 이상 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네, 박스. 요거는 이제 승강이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승강이 구조. 이거는 거의 한 10여 년 전쯤에 한 번 어렵게 나온 적이 있어요. 10여 년 전쯤에 한 번 어렵게 나온 적이 있다. 이 박스가. 뭐가 나왔냐면, 기역하고 니은 보면은, 기역은 계단실형이죠. 니은은 복도형입니다. 공동택의 기역은 계단실형, 니은은 복도형일 때 뭐가 나왔냐면, 계단실형에서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4층 이상층의 세대당 0.3명, 요걸 냈고, 밑에 복도형입니다. 복도형은 4층 이상층의 세대당 0.2명, 이렇게. 그런 거에, 그런 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계단실형은 0.3명, 복도형은 0.2명이죠. 요걸 기준으로 나온 적이 있다. 굉장히 어렵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좀 봐드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계단실형입니다. 계단실마다 한 대 이상 설치하되 탑승 인원수는 거기를 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층의 세대는 0.3명, 독신자의 경우는 0.15명의 비율로 선장 인원수를 이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복도형입니다. 복도형은 한 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한 대를 더한 대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탑승 인원수는 4층 이상층의 세대당 0.2명, 독신자일 때는 0.1명으로 계산해가지고 이 승용 승강기 인원수를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6인승 이상은 돼야 돼요. 이어서 화물용 승강기. 화물용 승강기는 승용 승강기보다 훨씬 튼튼해야 됩니다. 왜? 이사 갈 때 쓰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즈, 몇 층 이상일 때, 이게 중요한데, 일단 몇 층 이상일 때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할까 보겠습니다. 화물용 승강기 7층 이상인 공동택은 7층 이상입니다. 7층 이상인 공동택은 이삿짐 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한다. 화물용 승강기 설치합니다. 이 경우 승용 승강기 또는 비상용 승강기로서 다음 각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 승강기로 겸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승용 승강기가 화물용 승강기처럼 튼튼하다. 그러면 화물용 승강기로 겸용할 수도 있는데 이 화물용 승강기 기준 이거까지 나왔어요. 이게 실무에서 객관식 나왔습니다. 첫째, 적재 하중이 얼마다? 0.9톤 이상일 것. 0.9톤 이상일 것. 두 번째, 그 사이즈가 한 변은 1.45m 이상, 한 변은 1.6m 이상일 것.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어렵게. 세 번째, 계단실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계단실마다 설치하니까. 근데 복도형 문제죠. 복도형은 100세대까지 한 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는 100세대마다 한 대씩 추가로 설치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예, 여기까지가 화물용 승강기. 어쨌든 이 승강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4계단. 계단은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계단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 나중에 심하게 할 때 좀 봐드릴게요. 봐드리고. 다만 거기 2번에 계단참 좀 봅시다. 계단참. 계단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적합하게 설치하라. 기억. 높이 2m를 넘는 계단에는 2m 이내마다 계단 유폭 이상으로 폭으로서 너비 120cm 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한다. 120cm 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각동 출입구에는 1층에 한정해서 2.5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수도 있다. 출입구에 있는 계단은. 이게 뭔 소리냐? 2m 이내마다 2m 이내마다 그 유효폭 이상의 너비 120cm 이상의 계단참 설치한다. 원래는 계단참이 2m 이내입니다. 그림 그리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올라갈 때 이게 올라갈 때 여기 올라서 이렇게 길어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바로 계단참입니다. 이 계단참. 이게. 요 길이가 얼마냐면 거기 120cm 이상인 계단참이죠. 이게 120cm 이상. 우리가 계단 올라도 넓어진 데 있잖아요. 거기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계단참입니다. 이 너비가 몇 미터 이내마다, 높이가 몇 미터 이내마다, 2m 이내마다 계단참이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원칙적으로. 네, 출입문. 출입문 같은 건 나중에 우리가 심화 강의할 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도 보겠습니다. 복도 옆에 페이지입니다. 복도에 있어서 거기 니은이 중요합니다. 중복도는 채광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40m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외기에 면하는 계급으로 설치할 것. 중복도는 양쪽에 호실이 있는 거예요. 답답해요. 그때는 40m 이내마다 창문 같은 게 있어가지고 공기가 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몇 미터 이내마다? 40m 이내마다. 40m 이내마다. 난간. 난간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난간이 금방 녹슬거나 금방 망가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좀 난간의 그 재료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고 보겠습니다. 난간의 재료. 주택단지 안에 건축물 또는 옥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 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아니한 안전유리. 혹시 이게 깨진다 하더라도 막 그 가루처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안전유리가 금 정도는 가야 되지 막 가루처럼 날리면 안 된단 말이죠.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인 재료를 사용해가지고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되게 해야 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건 목재로도 할 수 있다. 집에 있는 거. 집안은 목재로 할 수 있죠. 멋있게 하려고. 그러나 바깥에 있는 난간은, 계단 같은 난간은 이게 금속이라든가 또는 그 녹이 안 쓰는 걸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지 뭐가 나왔냐? 2번 각 부위 치수, 난간 높이 이거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역시 cm라고 되어 있는데 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고치세요. cm를 센티미터로 고치세요. 그래서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cm 이상일 것. 난간 높이는 120cm 이상입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근데 건축법상 난간 높이는 1.2m 이상입니다. 원칙으로. 그래서 건축법은 1.2m 이상, 주택법은 120cm 이상 같습니다. 다만 건축법은 미터로서 얘기하고 주택법은 센티미터로서 얘기합니다. 근데 암목지수 나왔습니다. 간살 간격. 이 난간의 살과 살과의 간격인데 암목치수로 10cm 이하, 10cm 이하입니다. 센티미터로 고치셔야 되고 10cm 이하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3층 이상인 층에 설치하는 난간입니다. 3층 이상인 주택의 창에도 역시 위에처럼 난간을 설치한다 이렇게 나오죠. 다만 거기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과 높이가 100cm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 발코니가 있는 경우는 괜찮다. 이거 예로 하고요. 예로 하고. 이어서 국기봉입니다. 국기봉은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즉 난간이 밖에 있단 말이죠. 바깥에 있을 때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난간에 설치하거나 별개 규정이 다 있죠. 이건 뭐 이런까지 나오지 않겠죠.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난간의 간격입니다. 난간의 간살 간격은 암목지수 10cm 이하고 그 다음에 높이는 마감면으로부터
120cm 이상이 원칙이다. 120cm 이상이 원칙이다. 난간 높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이어서 부대이설 설치 기준입니다. 부대이설 설치 기준. 진입도로. 진입도로는 전통적으로 시험지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전통적으로 시험지에 많이 나왔다. 요즘은 안 나오면 예전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입도로 좀 중요한 거 봐드리겠습니다. 첫째 괄호 1번 진입도로입니다. 1번 이 진입도로는 뭔가 이 취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거기 반가로 1번입니다. 시험지 우리가 반가로 1번 공부할 것은 반가로 2번. 그 정도 공부해 놓으면 됩니다. 거기 3번, 4번은 생각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반가로 5번 좀 잠깐 봐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반가로 5번 이거 세 가지 정도 봐놓으면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반가로 1번하고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이 중요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반가로 1번에 대한 개념 설명입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여기 아파트가 들어있어 있을 때 이때 이 진입도로 폭 요게 얼마가 돼야 되냐 이겁니다. 진입도로 폭 요것이 얼마가 돼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결정하냐 하면 세대수로 결정합니다. 세대수. 그래서 보니까 세대수 보니까 거기 300세대 미만일 때는 6m 이상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은 8m 이상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12m 이상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은 15m 이상 2000세대 이상은 20m 이상 이걸 외워야 되는데 시험지 할 때 표를 안 주니까 외워야 됩니다. 외우는 건 지금 우리 같이 연상해서 외우겠는데 일단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1200세대다. 그럼 표는 안 주어지지만 외웠다 치고 몇 미터입니다. 이거 몇 미터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기 1200세대는 1000세대와 2000세대 사이니까 얼마죠? 15m 이상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것이 15m 이상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이렇게 시험지에 나온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럼 외워야 되는데 이거 외우는 방법은 우리 같이 유치하지만 같이 이렇게 함께 외우겠습니다. 유치하지만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표를 보고 외우는 방법 해보겠습니다. 유치하게. 일단은 왼쪽은 세대수고 오른쪽은 폭입니다. 진입도로 폭이죠. 왼쪽의 세대수에서 100단위는 없는 걸로 해보고 외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00은 3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300, 3으로 보고 제일 위에 그건 곱하기 3, 2는 6, 6m 이상. 그래서 300세대이면 3, 2는 6, 6m 이상입니다. 2를 곱했습니다. 바로 밑에 거는 더합니다. 3 더하기 5 얼마죠? 8. 3 더하기 5, 8이죠. 더하면 됩니다. 3 더하기 5는 8 이렇게 연산하면 되고 세 번째 500 이상 1000세대 미만인데 이거는 5 이상 10 미만이잖아요. 5 이상 10 미만인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규칙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연상할 수가 없는데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그냥 12m 이상 따로 외우시든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12m 이상 이렇게 따로 외우시든가 아니면 앞글자 따가지고 500에서 5, 1천에서 1, 5 더하기 1 5 더하기 1은 얼마죠? 6이죠. 곱하기 2 5 더하기 1, 6이죠. 곱하기 12 12m 이상 이렇게 외워도 괜찮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그냥 12m 이상 따로 외워도 괜찮고 5하고 1 더하면 6이죠. 곱하기 2, 12 이래도 괜찮고 그 다음에 쉬워요.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은 10 이상 20 미만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10 이상 20 미만 중간 15m 이상입니다. 그죠?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은 10 이상 20 미만이니까 가운데 1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세대 이상 그냥 20 이상이잖아요. 그냥 먹으면 되죠. 그냥 쉽죠. 그래서 실제로 어려운 거는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300세대 미만은
3에는 6, 6m 이상. 300 이상 500이면은 3 더하기 5, 8m 이상. 500 이상 1000이면은 따로 그냥 12m 이상 외우든가 아니면 5하고 1 더해서 6 곱하기 2에서 11로 하든가. 그 다음은 1000 이상 10미만은 10 이상 20미만이니까 가운데 15 됐고 2000 이상 그냥 20 이상 됐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 나온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가로 2번입니다. 1번은 끝냈고 2번은 뭐냐면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인데 이렇습니다. 2번은 어떤 경우냐면 여기 금방 단지가 몇 개가 있었죠? 한 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단지가 여러 개 돼 있을 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3개가 돼 있었어요. 단지가 3개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1단지, 여기가 2단지, 여기가 3단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단지가 3개 들어있다. 근데 여기는 몇 세대냐? 여기는 500세대, 여기는 400세대, 여기는 300세대다. 이럴 때 이 폭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 폭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이럴 때는 거기 2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세대수를 합해서 계산한다. 세대수 합합니다. 일단 읽어보고 합시다. 주택단지가 둘 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입니다. 그 진입도로의 폭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설정한다. 즉 세대수 합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합쳐봅시다. 거기 500, 400, 300 다 합치면 얼마죠? 900에도 300 1200이네. 1200세대네. 그러면 아까 외웠던 거 써오면 돼요. 1200은 1000과 2000 사이죠. 그러니까 10과 20 사이니까 15m가 되겠네. 그래서 이것이 15m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다. 그래서 방가로 1번, 방가로 2번 그렇게 하시면 되고 방가로 3번, 4번은 생략하면 괜찮고요. 올라가서 방가로 5번입니다. 5번은 예외 규정이다. 즉 도로폭이 좀 좁아도 괜찮다. 왜 좁아도 괜찮을까? 5번 봅시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원명주택이 바다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거기 기간도로에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을 4m 이상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4m 이상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 거기 원룸주택인데 바다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택법으로 가면 뭐냐면 이게 소위 말해서 다세대 주택형인 원명주택이 되겠네요. 이럴 때는 폭을 4m 이상도 괜찮다. 그 뜻입니다. 예, 근도하시면 됐고요. 그다음에 괄호 2번 주택 단지 안의 도로입니다. 주택 단지 안의 도로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주택 단지 안의 도로. 시험 문제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올 수 있고요. 보겠습니다. 원칙. 공동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m 이상 보도를 포함해가지고 폭 7m 이상 도로를 설치한다. 이 7m 이상 도로는 보도 포함입니다. 보도 포함. 꼭 외워놓으세요. 그래서 보도는 1.5m 이상. 합쳐서 도로는 폭이 7m 이상입니다. 꼭 외우시고. 다만 이 도로에 있어서 보행자 전용 도로, 자전거 도로는 빼고 이해하자. 빼고 이해하는 겁니다. 다음 예외. 예외적으로 원래는 폭이 4m 이상이어야 되는데 7m 이상이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 경우는 4m 이상으로도
완화할 수도 있다. 그 뜻입니다. 원래는 7m 이상입니다. 단지 안에, 아파트 단지 안에 도로는 원칙으로 7m 이상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4m 이상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뜻입니다. 박스 하나 1번.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m 미만인 경우, 이럴 때는 4m 이상에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그 밖에 부득이하다. 이때는 예외적으로 4m 이상도 괜찮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지 내 과속 방지턱 설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실무에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법규도 나왔고, 그래서 실무 법규 합쳐서 이 5문제 이상 나왔다 봐야 됩니다. 이 단지 내 과속 방지턱 설치. 봅시다. 주택단지 내 도로는 유선형 도로로 설계하거나 또는 도로 너면이 울퉁불퉁 요철 포장 또는 과속 방지턱을 통해서 도로의 설계 속도가 시속 몇 킬로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되냐? 20km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 실제로는 이거보다 막 씩씩 달리죠. 근데 원래는 20m 이하가 원칙입니다. 20m는 대단히 느린 거예요. 대단히 느린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과속 방지턱 설치 기준입니다. 이거 꼭 외우시라. 이것이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어디다 설치하느냐? 과속 방지턱, 지하 주차장 출입구, 경사형 유선형 차도 등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높이, 이게 중요합니다. 높이 7.5cm 이상 10cm 이하, 높이 7.5cm 이상 10cm 이하고 너비가 1m 이상인 과속 방지턱을 설치한다. 그리고 운전수가 잘 보도록 거기 반사성 도료로 도색한 노원 표지 설치할 것, 즉 형광 페인트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잘 보이게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높이 7.5cm 이상 10cm 이하, 너비 1m 이상 과속 방지턱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것이 1m 이상입니다. 옆으로 봤을 때 요것이 1m 이상이고 요게 높이가 7.5cm에서 얼마까지? 10cm까지 쌓입니다. 7.5cm에서 10cm 이 사이의 높이입니다. 여기는 1m고 1m 이상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자동차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게 좀 높았어요. 12cm였는데 좀 낮췄어요. 원래 12cm인데 10cm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좀 낮아졌는데 어쨌든 꼭 외우세요. 높이 7.5cm 이상 10cm 이하, 그 다음에 너비 1m 이상 과속 방지턱 이 설치 기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어린이 안전구역은 거기 보니까 500세대 이상일 때 통합버스가 그 단지 안에 쓸 수 있게끔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개소 이상 설치됩니다. 통합버스가 아파트 단지 안에 가지고 이렇게 한쪽에 세우게끔 하려고. 읽어보겠습니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합버스에 정차가 가능하도록 차량의 진출입이 쉬운 곳에 승합장차에 주차 가능한 면적 이상 공간으로 설치해야 된다. 그 주변의 도로면 또는 교통안전표시판 등의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표시하는 등 어린이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1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한 곳에 이상 설치합니다. 그 대신 거기다 표시를 해야 되겠죠. 뭐 애들이 있다고. 그래야지 차들이 막 달리지 않죠. 그 다음에 5번 보도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차도면보다 거기 역시 10m를 말고 cm입니다. 10cm 이상 높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든가 또는 도로에 화단, 짤북이는 그 밖에 이하 유한선을 설치해서
차도와 구분되도록 설치해야 된다. 자, 설명 들어갑니다. 차도하고 보도가 있으면 혹시 높이가 다르다. 그러면 어디가 더 높아야 됩니까? 차도가 더 높아야 됩니까? 보도가 더 높아야 됩니까? 원칙적으로 보도가 더 높아야 되겠죠. 몇 cm 이상 높아야 된다? 차도보다 10cm 이상 높게 해야 됩니다. 10cm 이상 높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에 혹시 높이가 다르면 어떡하냐? 높이가 다르면 10cm 이상 보도가 높아야 되고, 같으면 어떡하냐? 같으면 그냥 여기 이렇게 쇠말뚝 같은 거 해가지고 치렁치렁 하든가, 아니면은 화단을 갖다가 길다란 화단, 길쭉한 화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리해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도로에 화단, 짧은 기둥, 그 밖에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서 차도하고 구분되게 해야 된다. 구분해야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주차장. 주차장은 일단은 주차장 대수는 말이죠. 주차장 설치는 세대수가 아니라 전용 면적 합으로 계산합니다. 전용 면적 합으로 해가지고 주차장 대수가 결정된다. 그렇게 보시면 바랍니다. 그래서 주차장 설치 기준입니다. 동그라미 1번. 주택 단지에는 주택의 전용 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 대수 이상 비율로 선정한 주차 대수 이상 주차장 설치하는데, 이때 세대당 주차 대수가 한 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다만 세대당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0.7대 이상이고, 이렇게 나가죠. 굉장히 좀 어려운, 약간 깐깐한 부분이 되겠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다 우리가 시마 강의에서 해드리고, 다만 기초를 잡아드리면 이렇습니다. 기초를 잡아드리면 이렇다.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은 시마 강의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초만 일단 기본적으로 잡아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는 아파트인데 여기 600세대고, 여기는 아파트인데 500세대다. 이럴 때 어디가 주차 대수가 더 많이 나올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디가 주차 대수가 더 많이 나올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건 알 수 없다가 답입니다. 알 수 없다. 왜냐? 전용 면적 합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뭐가 또 조건이 주어지냐면 평당, 이 아파트 평수 몇 제곱미터짜리가 있는가? 여기 아파트 평수가 만약에 여기가 80제곱미터짜리가 600세대 있다 하고, 그 다음에 100제곱미터짜리가 500세대 있다. 이럴 때는 이 전면적 합을 계산하면 이건 얼마죠? 48,000 제곱미터. 요거는 5만 제곱미터죠. 그다음에 전면적 합은 어디가 더 큽니까? 이쪽이 더 크잖아요. 이럴 때는 주차 대수가 여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세대수는 적다 하더라도 주차 대수는 더 많이 나온다. 왜? 전면적 합을 기준해 가지고 주차 대수를 결정한다. 이렇게 아시기 바라고. 두 번째. 만약에 이 경우에 여기는 예를 들어서 거기 60제곱미터 이하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여기가 50제곱미터다. 여기가 그 다음에 600세대다. 자, 이렇게 해놓고 얘기합시다. 자, 이 경우에 주차대수 계산했더니 만약에 490대가 나왔다. 계산했더니 이 경우에 만약에 490대가 나왔다. 이럴 경우에 490대가 나오면 이때는 490대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500대를 취합니다. 500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60 이상일 때는 한 세대당 한 대꼴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상 490대 나왔다 하더라도 500대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60 이상의 경우는 한 세대당 한 대꼴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택합니다. 이걸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만약에 510대가 나왔다. 그럼 그냥 510대 하면 되겠죠. 세대당 한 대꼴 이상이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60제곱미터 미만이다, 이하다. 6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이때는 만약에 이렇습니다. 430대가 나왔다.
자, 430대가 나왔다. 그러면 이걸 50제곱미터인데 이때는 이걸 600대로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6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0.7대까지만 하면 됩니다. 0.7대. 0.7대는 얼마죠? 0.7. 420대면 되겠죠? 그러니까 430대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0.7대 걸로 계산하면 된다. 나온 거에서 계산해서. 근데 나머진 경우는 나온 거에서 한 세대당 한 대 꼴은 돼야 됩니다. 한 대 꼴은. 넘치면 상관없죠. 모자라면 한 대 꼴 맞춰야 됩니다. 여기는 0.7대 이상만 되면 되는 겁니다. 넘치는 건 상관없고요. 이렇게 그 부분 아시면 될 거고. 그다음 또 하나 혹시 계산했더니 574.2대가 나왔다. 574.7대가 나왔다. 자, 이럴 때는 주차 대수를 어떻게 계산하냐? 이건 당연히 575대로 계산해야 되겠죠? 주차 대수를.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하냐? 574.2대는 어떻게 하냐? 이것도 무조건 575대로 계산한다. 끝수는 0점 밑에 있는 끝수를 무조건 한 대로 계산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이 나오죠? 괄호 3 주차장 1 주차장 설치 기준 다음 각호 언어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 괄호 열고 소수점 이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대로 보고 이것도 한 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575도, 575대, 이것도 역시 575대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시마 강의할 때 좀 더 깊이 있는 걸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차장까지 끝내고 이제 24강에서는 그 옆에 페이지 관리사무소 매우 중요합니다. 관리사무소 이건 이제 문제까지 한번 실제 계산도 해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 자, 24강에서 관리사무소 4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